내가 하는 다이어트 9번째 이야기 계속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가장 걱정했던 것은 좋아하는 잡곡밥과 빵을 못 먹는 것이었다. 그런데 하루 이틀 만에 밥과 빵에 대한 미각이 사라지고 새로운 입맛이 생겼다. 탄수화물, 즉 인슐린이 내 몸을 지배하는 상태에서 벗어나면 오히려 뭐든지 치팅 개념으로 맛볼 수 있다. 고강도 장시간 운동 후에도 허기지다고 해서 아무거나 먹지 않고 침착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지방 대사의 장점이다. 중요한 것은 단식 후 첫 음식을 질 좋은 지방으로 한다는 것인데 인슐린이 날뛰는 것을 막고 몸에 계속 신호를 주는 것이다. 너의 먹이는 지방이라고. 식단 개념을 바꾸는 저탄고지를 하게 되면 초반에 종합 영양제를 먹는 것이 좋다. 안정되면 끊어볼 생각도 하고 있지만 일단은 먹는 것이 안심이다. 고기를 많이 먹지 않을 것이라면 콜라겐과 맥주 효모도 추천한다. 유산균제인 프로비오틱 그리고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비오틱은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먹고 있다. 낫또도 먹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영양제 구입은 아이허브에서 분야별 1순위 제품을 고르면 무난하다고 본다. 39일차 식단 일기. 업무 폭주로 정신없는 가운데 예전 같으면 눈에 보이는 대로 아무 과자나 집어넣었겠지만 버터를 먹는 것으로 위기를 탈출했다. 김밥은 치팅 개념으로 맛있게 먹었다. 체중은 57kg 내외로 감량 목표를 달성한 상태이다. 아침 7시에 들기름을 한 스푼 먹었고 9시에는 그냥 커피를 한 잔, 그리고 브라질넛을 3알 먹었다. 12시에 단체 주문 김밥을 한 줄 먹었고 깻잎 6장, 찐계랑 1개를 먹었다. 2시에 간식으로 버터 2스푼을 먹었고 5시에는 데친 쭈꾸미 2컵과 김치로 맛있는 저녁 식사를 했다. 브라질넛은 저탄고지 식단을 하면서 새로 먹게 된 견과류인데 셀레늄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하루 한두 알 정도가 적정량이며 6알 이상 먹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다이어트 10번째 이야기. 근무 시작이라 이제 평일 식사 패턴을 다시 잡아야 한다. 대략 이렇게 될 것 같다. 7시에 들기름을 한 스푼 먹고 9시에 견과류와 버터커피를 먹는다. 12시에는 점심 도시락을 먹는데 잡곡밥을 먹을 생각이다. 3시에 버터와 과일로 간식을 먹고 6시에 집에서 고지방 저탄수로 저녁 식사를 한다. 즉 전날 6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 대략 18시간 동안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는다. 특히 저녁 식사 이후 잠들 때까지는 물만 먹는다. 문제는 오전, 오후 업무 폭주하는 시간대인데 이때 간식 욕구가 치솟는다. 오전에는 견과류와 버터로, 오후에는 스테비아와 계피차, 치즈, 과일을 먹는다. 즉 넓은 의미의 단식 시간대인 오전에는 당분이 있거나 단맛이 나는 음식을 피하려는 것이다. 오후 시간은 식사 가능한 시간대이므로 좀 더 자유롭다. 점심 도시락은 반 공기 내외의 잡곡밥을 주로 볶음밥 형태로 준비할 것이다. 평소 가족 식사에서 남은 음식에 밥을 볶아서 냉동해 두면 준비는 간단하다. 40일차 식단 일기. 업무 시간 중 스트레스가 치솟았다. 그래도 과자 먹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았다. 단맛 나는 사과나 계피차는 오후 간식으로 한다. 브라질넛을 너무 많이 먹어서 조심해야겠다. 7시에 역시 들기름을 먹었고 9시에 버터 한 스푼, 12시에 제육덮밥 4분의 3그릇과 무스틱 1컵, 2시에 버터 2스푼, 3시에 사과 3분의 1개와 브라질넛 5개, 계피차 2컵을 먹었다. 5시에 삼겹살, 쭈꾸미, 버섯구이 2컵, 두부 돼지고기찌개 2분의 1컵, 사과 토마토 주스 2분의 1컵을 먹었다. 내가 하는 다이어트 11번째 이야기. 밥과 빵,
과자를 끊은 지 2, 3일 만에 밥 생각, 빵 생각이 없어졌다. 빵집 앞을 지나는 게 고역일 거라고 예상했으나 생각보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전분류 음식에 대한 입맛을 잃었다. 대신 훨씬 다채로운 채소의 맛을 알게 되었다. 단맛. 단맛에 대한 필요는 나의 경우 밥이나 빵에 대한 필요보다 훨씬 오래 갔다. 당이 없는 천연 감미료 스테비아를 먹어보기도 했으나 지금은 구태여 그럴 필요를 못 느끼겠다. 과일만 해도 엄청나게 달다. 오후 시간대에 과일을 적정량 먹을 수 있으니 굳이 과자를 먹지 않아도 된다. 빠른 속도로 기력을 회복하는 데는 버터도 좋다. 내 몸에 지방이 쌓이는 것은 기름진 음식을 먹어서가 아니다. 기름진 음식은 포만감 때문에 많이 먹기도 힘들다. 달달한 음식이 시도 때도 없이 인슐린을 자극해서 내 몸의 지방을 태우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정말 꼭 먹고 싶은 음식은 치팅으로 한 번씩 허용하면 된다. 평생 못 먹는 게 아니다. 40일째인 현재 다이어트 목표는 달성해 버렸고 그닥 아쉬운 음식이 떠오르지 않으며 현재의 식단이 맛있고 배부르다. 키토제닉 체크리스트. 1. 충분히 배부르게 먹고 있는가? 2. 지방 대사가 이루어지도록 탄수화물을 잘 제한하고 있는가? 3. 지방 대사가 이루어지도록 공복을 잘 지키고 있는가? 4. 가장 많은 에너지를 지방에서 얻고 있는가? 5. 영양이 풍부한 식단인가? 이 5가지를 체크해 보아야 한다. 41일차. 맛있는 음식을 충분히 잘 먹은 하루이다. 식사 시간대인 11시 30분에서 5시 30분, 오후 6시간 동안 탄단지 가리지 않고 잘 먹었다. 나머지 18시간 동안 잠잠하게 쉬게 해주면 된다. 그러면 조용히 지방을 태울 것이다. 10시에 브라질넛 2개, 12시에 볶음밥 1그릇, 갈비찜 3분의 1컵, 무 1그릇, 단호박 샐러드 1컵을 먹었다. 그리고 사과 4분의 1개, 딸기 5개도 먹었다. 3시에 계피차를 2컵 먹었고 4시에는 토마토를 4분의 1쪽을 먹었다. 5시에 잡곡밥 4분의 3그릇, 코다리찜 2컵, 화채 1컵, 버터 2스푼으로 식사를 마쳤다. 42일차. 오전 중에 계피차를 서너 잔 이상 마시면서 편안한 공복 상태로 보냈다. 전기포트에 통계피를 한두 조각 넣어두고 물을 보충하면서 이틀 정도 수시로 마셨다. 점심 볶음밥의 양이 많았으나 다 먹었다. 저녁도 포만감 있게 잘 먹었다. 이제 내일 점심때까지 먹는 신경 안 쓰고 생활하면 된다. 허리 6, 7 사이즈의 치마가 잘 맞는다.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아침 7시에 들기름을 1스푼 먹었고 9시에 커피와 계피차, 11시에 브라질넛 2알 계피차, 12시에 볶음밥 1그릇, 닭강정 1컵, 무스틱 1컵, 사과 4분의 1개, 떡 1입, 젤리 1개를 치팅으로 먹었다. 5시 반에는 삼겹살 1컵과 두부 제육찌개 2분의 1컵, 오이 배추김치 2분의 1컵, 시금치 2분의 1컵, 과일 1컵으로 저녁 식사를 마쳤다. 내가 하는 다이어트 12번째 이야기. 지방 대사를 자연스럽게 하는 단계가 되면 집중력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넘친다고 하는데 이제 정말 그런 느낌이 든다. 공복 시간 18시간은 먹는 일에서 해방돼서 좋고 나머지 6시간은 적당히 먹는 즐거움이 있다. 빵이나 과자류가 거의 생각나지 않는다. 가끔 치팅으로 소량 먹어도 되니까 아쉬움이 없다. 내가 하는 다이어트 13번째 이야기. 옷 사이즈가 줄어서 허리 6, 7 사이즈를 입을 수 있게 되었는데 20대와 모유 수유기 이후로 이런 허리 사이즈를 가졌던 적이 없다. 체중은 1, 2kg밖에 안 줄었다. 지방이 부피에 비해 매우 가볍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체중은 의미가 없고 허리 사이즈를 체크하는 것이 좋다.